문제는 뭐냐? 계엄의 강만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탄핵의 강도 넘어야 되고 탈당의 강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김용태는 빼고 싶어. 좋아. 후보님 우리 이깁시다. 대선 승리 해봐요 하면서 갑자기 탄핵도 얘기해 보려고 하고 탈당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김문수가 또 아까 강원도 가려다가 네. 다시 부산으로 틀어버립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변석계로 본인도 헷갈리는 거야. 아침엔 당권 하려다가 저녁엔 대선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네, 지금 캠프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뭐 김문수 후보의 머릿속까지 들어가 본 건 아닌데 이 행보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용태 네. 위원장은 저희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네. 아니 그 대전 현충원 갔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묘지에 참배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려면 같이 해야 되고 안 하려면 같이 빠져야 되는 거야. 네. 거기서 끝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 대선 후보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진짜 궁금해 전화 한번 해봤어요. 네. 거기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어요. 어. 한 3분밖에 안 아니 걸리네요. 그 3번에 제가 가봤죠. 제가 예. 최상병 현충원 제가 예. 거기 대전 탐사체 현충원. 제가 거기 예. 5번을 갔어요. 얼마나 거기가 걸려요?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여기 책상에서 이게 앵커 자리예요. 예. 여기 책상에서. 그러니까 연평해전 전사자 전몰자 그 묘역에서 네. 그렇죠. 우리 최혜병이 묻혀 있는 묘역까지 거리가 네. 그냥 2걸음 하면 닿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연평해 모여 있어요. 제2연평에서는 예.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 있고 이 그 옆, 울타리 돌아 나와도 3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리고 그 예. 옆에 그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있죠. 예. 그게 동시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나무 정자가 하나 있어. 어. 근데 최상병 그 묘가 이 나무 묘 있고 여기는 따로따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바로 이제 전체 묘가 쫙 펼쳐지는데 최상병 묘가 제일 앞에 있어요. 정자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사할 때도 보이는 게 그쪽 묘예요. 그럼 참배하면 거의 보인다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일타양피했다. 나 인사 한 번 하면서 둘 나한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정 안 되면 폐륜으로 가는 겁니까? 예. 아니 근데 우리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가 실제로 우리 네. 최혜병 사건을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추적을 해왔는데 그죠.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묘역을 참배도 하고 네. 사과의 말까지도 했는데 실제로 김문수가 참배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봤을 때 네. 해프닝입니까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그 제가 캠프에서 들은 말인데 김용태가 지금 약간 찍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장사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김문수 후보한테. 왜냐하면 백불에서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약속된 거라면 최상병 외 모욕은 아까 안 하셨나요? 그 기자가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 대답을 예상을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최상병이 여기 아래 있었나? 그러니까 그 연평해전 묘지 옆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언지를 줬어야 네, 되는데 보잖아요. 그 연평해전 옆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백불하는 도중에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매끄럽게 하려면 오늘은 당대표로서 내정자가 한 거고 뭐 후보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는 그렇죠. 하는데 그 앞에서 서로 물어보잖아요. 실시간으로. 그거 어디지? 최상병이 누구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혼선이 있었던 거고 김문수 캠프는 어제 그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야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게 비대위원장에 아직 내정된 거지 임명은 내일이야. 그죠? 설마 양측 그 쉽게 얘기해서 김용태가 결심하든 김문수가 결심하든 비대위원장이 또 바뀌는 불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 김문수 후보가 또 자기도 한번 바꿈을 당해봤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함부로 안 바꾸잖아. 바꿈을 당해봐가지고. 우리도 가처분 당한다. 네. 지금 3주 남았는데 네. 그렇죠. 한덕수 난을 한번 제압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타산에 밝고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은 뭐 체험적으로 일부 알고 있었지만은 야 정말 이렇게 그 한덕수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빛의 속도로 예.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예. 이제 김문수한테 올인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자기의 SNS를 도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박수영 의원 이분은 진짜로 네. 김문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좌파식의 조직 탈취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더니 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선거운동하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립니다. 어떤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신이 인간한테 준 본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참 어제 저는 참 유명하게 뭐 장면이 하나 있어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 지정자가 와서 인사를 하죠. 네. 그래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저는 김용태를 바라본 게 아니고 김용태하고 인사하는 국민의 그 중진들을 바라봤어요. 네. 다 표정에 딱 보니까 표정에서 읽혀요. 고생하겠다. 얼마나 가겠노. 딱 그거예요. 말풍선이 그려졌구나. 네, 그래서 제가 딱 인사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건 좀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근데 김용태 의원은 바보 아닙니다. 맞아요. 거기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아니, 어떤 뭐 쓰다만 볼펜처럼 버려질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정치했다.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첫날부터 바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한마디 더 했죠. 맞아요. 네. 사과에 대해서 뭐 말 나오니까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사겠다고 인도하겠다는 했죠. 식으로 예. 말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네. 나 잘라내면은 나는 끝까지 옳은 일 하다 잘라내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요. 얼마나 그런 행복하겠어요. 말이네. 때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박수영 의원도 박수영 의원인데 조배숙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나가는 김문수를 막은 분인데 이분도 역시나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바로 올리기도 하고 이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이수정 당협위원장. 야 이분은 어떻게 하냐 도대체. 아니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아이고. 기각이 되니까 뭐라고 올렸습니까?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이렇게 반말해놓고 그렇죠. 야 바로 바꾸네. 아 이제 이러겠죠. 나는 민주당 김문수 임명한 거다. 어떡하냐 문수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머리가 짧아요. 일단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 안 났어요. 지금 여기는 머리가 많이 나 있어요. 현수막까지 다 내렸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이제 그렇게라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초대하세요. 초대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정신 나갔어요? 아니 그런데 진짜 보면 어제 나는 참 그거 보고 저도 이제 뭐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보고 했는데 야 참 왜 저분이 저렇게 망가지?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장. 예, 진짜. 저렇게 망가질까 하는 게 참 저는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이제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몇 번에 이제 그 이렇게 대담해서 보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생각할 만큼 생각하는 사람인데 덱파기파 문수격파 이제 잘하면 수정격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뭐 전문가라고 하고 매번 아 그렇죠.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독식했잖아. 거의. 네. 예. 프로파일링 나오면 맨날 나오고 맞습니다. 뭐 아동 뭐 심리 예. 마음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심리 분석 전문가니까 본인 심리 상담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해. 자기 분석 못 하구나. 의아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의사가 병 더 잘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분이 지난 총선 때도 어떻게 보면은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한 분 아닙니까? 큰 걸 제공했죠. 대파. 윤석열이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하니까 한 단 아니야 한 뿌리라고 했다가 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분노를 굉장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그분이 나왔을 때 이수정 의원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수원에 갔어요. 그 수원 병인가 어딘데 그 길에서 막 이렇게 후보 이제 당 대표가 와가지고 후보 지지를 해주는데 네. 뭐라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수정 후보가 사실 정치 안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맞아. 이분이 여러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 표정이 이 새끼 봐라. 약간 야 들어가 임마 들어가. 그건 도와주기하고 도와주는 거 체하면서 일부러 디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때부터 이게 고도의 매기기인가? 네. 아니 그러면 공천을 주지 말지 왜 여기서 죽이지? 네. 네. 이분 정치 안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니 하면서 윤석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냐? 법원 포토라인에 섰는데 그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질문하던 기자의 팔을 잡아 끌어가지고 과잉 경호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저 경호 뭐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경호 규범은 경호를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몰려들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 경호원 대통령 현직 대통령 경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보면 풀 마이크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보좌관들이 누가 그러잖아요. 보좌관들은 네. 의원분들 몸에 손대면 안 된다고 네. 아무래도 그걸 해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호를 하고 경호집에 나와 있냐면요. 기자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이 손으로 밀치면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 몸으로 가드를 하거든요. 네. 저는 어제 딱 그 장면을 보고 저거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자, 한 명이 이렇게 마이크 든 손으로 끌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한 명이 또 더 붙더라고요. 더 붙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치 뭐 네. 테러범 끌어내지 끌어내요. 그 기자는 분명히 아마 기자 표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이미 사전 약속된 예. 기자입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런데 그리고 또 그냥 풀 마이크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저는 예전에 그 첩보인상 집행할 때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권총 왜 차고 있어? 그거 쏘라고 차고 있었던 건데 그거 쏘지도 않고 뭐 했어? 저는 그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더 들어보면은요, 네. 경호처는 정말 제가 보기로는 경호처 지금 있는 직원들 말처럼 솔직히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예, 완전히 새로 지어야 바꿔야 된다. 됩니다. 이거는 경호원들은 충성 조직이고 있잖아요. 왜 충성 조직을 만들어 놨냐면은 항상 무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대통령의 임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충성 조직을 만들어 두거든요. 음. 근데 이 충성 조직이 뭐 작살로 물고기 넣어 작살로 상선 잡아갖고 영부인한테 바치거나 이런 조직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네.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있는 경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번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제 그 기자한테 한 거 있잖아요. 그건 경호 지침에도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지침에도 어긋나는 예. 얘기다. 특히 이제 그 기자들이 어떤 기자 완장을 차거나 기자님 패차를 차거나 이런 네. 기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언론의 모습을 보이는 거 국민한테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호원들이 손으로는 안 막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 몸을 막습니다. 몸으로 미는 예, 거구나.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 경호원들이 덕다가 좀 있잖아요. 기자들이 못 맞아요.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손을 안 씁니다. 손으로 타치를 안 합니다. 자기가 경호하는 참에서 이렇게 피경호 대상자면 잡고 자기가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보니까 잡아가 끌어내요. 무슨 저 뭐 현행범 체포해 오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틀린 경호기법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하행 기자도 실제로 풀 기자를 해봤을 텐데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포토라인 선 사람들을 마주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기자단 차원에서도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항의해죠. 그렇죠. 예. 저는 뭐 법원 출입은 아직 안 어. 해봤지만 사실 이제 뭐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는 뭐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 질문을 하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가이드라인상 정해져 맞아요. 있는 네. 행동 지침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넘어섰을 때는 당연히 국민 여론이 보기에도 문제일 것이고 뭐 기자단의 뭐 이런 반응 같은 경우도 이제 논의를 거쳐서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참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면 안 되는데 윤석열이 이제 법정에서 탄 엘리베이터에 하필이면은 또 VIP 표시 등 빨간불이 떠가지고 이렇게 타고 간다는 게 이런 정도의 준비들을 좀 이렇게 법원이 이제 그런 건 한 번씩 해줍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층을 제한하는 거죠. 올라가는 층을. 예, 이게 올라가는 네. 게 하나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거죠. 수동으로 조작하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그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정확히 말하면 YS 시절입니다. 네.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음. 경호원들이 원래 이제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특질로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기자하고 그때 대구공고 갔을 때예요. 기자분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밀어 기자가 넘어졌어요. 그 경호는 징계받았습니다. 예, 그건 경호의 기본에 어긋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자가 여기 프레스랑을 두르고 있었고 기자 펼쳐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라는 게 분명히 인식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을 미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 과연 과도한 은전 특혜를 베푸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어제 하루였던 것 같은데 사실 법정 증언에서 이제 윤석열이 당한 여러 가지 어떻게 모멸감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 정말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 앞에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됩니다. 어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가 나왔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 처음에는 윤석열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채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부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그러니까 헌재 나와서도 그때 이제 뭐 공판에 나오면 복잡하잖아요. 내란 형사재판하고 헌재 그리고 국회 이제 특조위가 같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이 섞여서 막 했는데 저희도 이걸 정리해서 한번 윤석열 말한 것만 쏙쏙 빼서 보잖아요. 그 곽정군 전 사령관 그때 마이크 켜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화 본인도 이제 그게 얘기하는데 알리바이를 둔 거예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내가 무슨 말 하면 또 안 했다고 거짓말할 거다. 그래서 수십 명이 부하 같이 듣는 걸 켜놓고 얘기한 거예요. 야 잡아들어 몸 부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복명 다시 복창 한번 하잖아요. 몸 부시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그게 전원이 같이 들었어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취가 없다고 이쪽에서 그렇죠. 예.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군에서 투스타 이상 4단장 이상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휘관들은 반드시 위관급 그 수행부관이 붙습니다. 뭐 중위나 대위들이 붙거든요. 중위나 대위들이 붙는데
이 병력을 통제하다 보면요 무전으로 통제하고 핸드폰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사령관이나 사단장은 정신이 없어요.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옆에 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적습니다. 아. 적으면 나중에 그러거든요. 야 아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뭐라고 했었지? 했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얘 안 해주면 얘는 있을 존재가 없는 거죠. 네. 존재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물론 뭐 알리바이를 만드는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들은 걸 거예요. 네. 들은 걸 거고 그런데 저는 어제 이 위관급 장교가 느낀 거는요 배신감이 아닙니다. 이건 분노예요. 분노. 왜냐하면은 순화된 표현을 한 거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군인 행사 가보면요 받들어 총하면 어떡합니까? 총구를 앞으로 그렇죠. 내밉니다. 네. 그리고 지휘관들도 칼날을 앞으로 내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목숨을 당신한테 통수권자한테 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부하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미루고 자기 도망가는 걸 보면은 야 내가 저걸 국군 통수권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믿었나 하는 분노일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중령까지는 절대 정치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군인들은요. 특히 위관 장교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그래요. 위관 장교들은 생각 자체가 애들하고 똑같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대위에서 소령 진급할 때 우리가 고군발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네. 교육을 해가지고 약간 변화시키거든요. 아, 소령 갈 때. 그러니까, 네. 변화시키는데 이 아마 사람이 본 것은 제가 보기로는 분노입니다. 배신감이 아닙니다. 네. 내가 저런 사람을 통수권자라 믿고 이거였죠. 저희가 한창 대화가 진행 중인데 이정주 기자가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예.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빨리. 네. 네. 아주 급한 일이라고 하니까 먼저 보내드리고 고맙습니다. 마저 조금 더 얘기하면은 네.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그 대위의 증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젊고 그렇죠. 활력 있을 나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존망이 걸린 나쁜 일을 목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을 상대로 윤석열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 가지 진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증인의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습니다. 저는요 어제 들어갈 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었으면요 한마디는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자기가 솔직히 내란을 전부 다 좋아요. 네. 난 내란 아니다. 마땅한 계엄이다라고 그걸 다 인정한다 칩시다. 아직 나는 계엄에 대해 정당성이다. 이따 인정해도 어쨌든 탄핵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시 대선을 하고 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비용과 그 시간을 뺏깁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표현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매를 보는구나 아무 생각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어제 위관급 장교한테 무슨 청력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말이 할 말입니까? 본인은요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고요 영관급 장교도 안 되는 거예요. 위관급 장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할 말이 아니죠. 공판 때도 그 법정에 이제 임하는 태도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강심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젠가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법정 태도도 졸거나 굉장히 안 좋아요 보니까. 근데 저도 이 양반이 서울중앙특수일부장 할 때 네. 제가 이제 본청 그 지능수사대장을 해가지고 지휘를 받았어요. 네. 2년 동안. 근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는 그때도 총기가 있었어요 조금. 아니 그때도 기록 안 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데 앞에 이게 앞에 이거 있잖아 쪽지요. 알아. 도출하는 거. 그건 전진가? 이제, 예. 그것만 보시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뭐 사람을 믿는 거는 좋은데. 예, 그래 제가 옛날에 그 특수일부에 이제 영장 같은 거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중앙 특수부장 하나 제가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살짝 밑에 들어가갔죠. 탁 찍어 달라고. 어. 빵빵빵빵 결제해 주시더라고요. 내용 안 보고 찍었어? 예. 근데 그걸로 나중에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뭐 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분이 정말 그때가 2012년도거든요. 네. 지금 비교해 보면은 저분 뭔가 많이 진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편하시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렇구나 느끼시기에. 예. 정말로 근데 뭔가 이제 반성하지 않는 태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국민들을 갈수록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재판 몇 번 더 하면은 지지자들도 많이 안 올 거예요. 이징우 수방사령관 있잖아요. 스타일이 네. 상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스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음. 이 양반이 깜짝 놀랄 정도면요. 야 총을 쏘고 나서 들어가서 하란 말이야. 내가 2번 3번 하면 돼. 이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양반이 황당해하니까 네. 옆에 그걸 들은 수행 부관들은 이거 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